안녕하신가요? 오늘도 독일 빵거원에 찾아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보고 계신 이 예쁜 베리들을 가득히 넣은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기서 살짝 귀뜸을 들이면 사실은 얘는 여름 케이크예요. 휴가도 전에 만들어 놓았던 건데 편집을 이제야 했네요. 그런데 베리들이 너무 섬세하고 예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독일에서의 여름 과일 케이크는요, 프랑스의 그것들과는 다르게 간단하고 투박하게 구워서 편안하게 즐기는 그런 케이크이거든요. 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는 건 오늘의 재료들인데요. 풍미를 높여주기 위해서 밀가루는 3분의 1만, 그리고 3분의 2는 밀가루 대신에 헤이즐넛 가루를 사용했거든요. 아마도 직접 해보시면 그 매력에 하실 것 같아요. 자, 얘네는 제 장난기가 발동한 준비물. 반죽 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슈가 파우더도 준비해주세요. 자, 가장 먼저 라임 즙하고 제스트를 준비해 줄게요. 자,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요, 달걀을 분리시켰거든요. 그러면 딱 알아보시죠. 달걀의 노른자와 흰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거품을 내줄 때는 베이킹 파우더가 필요 없이 달걀 흰자에 설탕을 섞어서 오래도록 잘 세게 저어주면 거품이 생기잖아요. 그 거품으로 케이크를 뽀송뽀송하고 가볍게 구워낼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흰자부터 거품 내어줄게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넣어가면서 거세게 달걀 흰자를 거품을 내주시는데 전체 설탕 분량에서 한두 큰술 정도만 남겨주세요. 이 정도로 머랭처럼 단단하면 반죽이 힘들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달걀 흰자 거품은 한쪽으로 놓아주신 후에 용기를 달리해서 부드러운 버터를 크리미하게 풀어주세요. 여기에다 아까 남겨놓았던 설탕하고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를 번갈아 가며 넣고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밀가루를 넣어주시는데 체에 걸러서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멍울이 생겨서 곱지 못하거든요. 밀가루에 이어서 전분가루도 체에 걸러주세요. 그리고 보통은 이때 베이킹 파우더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흰자를 거품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베이킹 파우더 없이 구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 조금 불안해 그러시면 베이킹 파우더를 이때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얘네를 이렇게 이때는 조심스럽지 않게 그냥 마구 섞으셔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헤이즐넛 가루 있죠? 얘는 채를 쳐주실 필요가 없는 거라서 여기에다가 달걀 흰자를 한꺼번에 다 넣고 반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만 미리 꺼내서 반죽을 잘 섞어주세요. 이때는 3개 걸치게 이렇게 섞으셔도 괜찮아요. 높이가 높지 않고 이렇게 넓은 그릇에다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섞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러신 다음에 아직 달걀 흰자는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한 조각을 더 꺼내서 이제는 뻑뻑하지 않고 부드러워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이제 다 넣어 볼게요. 이제부터는 이거를 3개 하시지 마시고 이 달걀 흰자 속에 들어있는 거품들을 완전히 망가뜨리지만 않을 정도로 살짝, 그러니까 너무 세게 여기서 저어버리면 흰자 안에 만들어 두었던 공기방울들이 다 또 꺼져버리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빵이 축축하고 단단해지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는 살살 어린아기 만지듯이 아주 고급스러운 사기 그릇 만지듯이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실은 조금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독일 사람들은 원형 커다란 팬, 스프링팬 같은 거에다가 하고 굽거나 아니면 독일어로는 블라이코큰 선반 케이크라 그래가지고 그냥 선반에다가 투박하게 그냥 구워버리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을 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았었나봐.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원래 하이라이트죠. 얘네들을요. 조금 많은 듯한데 그냥 쫙 넣어버릴래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살살 그냥 섞어만 주세요. 라임 제스트랑 라임즙도 과일이랑 함께 넣어주면 되는데 한 박자 늦었네요. 라임즙도 조금만 남기고 이따가 글레이징 할 때 필요하거든요. 이 정도만 해서 조물조물 섞어주세요. 이 라임이 여름 이미지에 너무 어울려요. 아시죠? 근데 라임이 없다 그러면 그냥 레몬을 쓰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놔두고 갑자기 아이스크림을 굽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반죽을 넣고 구울 건데요. 근데 얘를 어떻게 세우죠? 집에 있는 용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깊이가 깊은 오븐 속에 들어가도 되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요 구글홉 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죽을 넣고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산지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를 여기다가 왜 포장할 때처럼 이렇게 해주면 사이사이 해주면 얘네가 이렇게 그냥 서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또 필요한 건 이 와플 콘에다가 젖은 반죽을 넣잖아요. 그러면 구워지기 전에 얘네가 축축해져서 모양이 휘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산지를 조금 준비하고 호일을 준비했어요. 주는 것처럼 간단하게 와플 부분을 먼저 유산지로 그리고 나서 호일로 꽁꽁 싸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이 와플이라 그러죠. 와플이 늘어나지 않고 고스란히 모양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좁은 와플에 반죽을 깨끗하게 넣는 방법은 그쵸? 짜주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게 한 끗 차이인데 귀찮다고 보시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깨끗하고 간편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거를 자르실 때 블루베리하고 유아니스 베렌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넓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컵케이크 준비가 다 됐으면 나머지 반죽은 일반 파운드 케이크 틀에다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180도로 예열을 마친 오븐 속에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구워주시는데요. 이 아이스크림 틀에 들어있는 거는 조금 시간이 짧아지겠죠? 내용물이 적으니까. 빵 구울 때와는 다르게 케이크를 구울 때는 이렇게 꼬치 테스트를 통해서 속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오븐에서 나왔을 때 막 그냥 드셔도 정말 환상적인 맛과 향기이지만 그 위에 저희는 슈가 글레이즈로 훨씬 더 예쁘게 장식을 해줄 거잖아요. 이때 슈가 글레이즈의 농도는요, 기호에 따라서 묽거나 아니면 되거나 마음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슈가 글레이즈가 다 굳기 전에 여러 가지 예쁜 베리들로 장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경험하시는 분만 아실 거예요. 그쵸?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motion, loving this devotion.